이번 강의에서는 그리드 방식의 씬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드 방식의 씬을 만들기 위해서는 콜렉션 뷰를 사용합니다. 콜렉션 뷰 이용해서 셀을 통해서 데이터 출력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 뷰에서도 셀을 이용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 다루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셀을 배치하기 위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이 동작하는 방법과 커스텀 레이아웃을 적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방식의 씬, 최근에 나온 앱들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작성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드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요, 개별 셀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그리드 방식으로 씬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콜렉션 뷰가 됩니다. UI킷은요, 콜렉션 뷰에 관련된 제공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콜렉션 뷰 컨트롤러, 콜렉션 뷰 전용의 뷰 컨트롤입니다. 콜렉션 뷰, 거기서 사용하는 셀 헤더나 부터를 위한 제사용 뷰,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콜렉션 뷰를 이용해서 그리드 방식의 씬을 만들 건데요. 콜렉션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콜렉션 뷰가 있고요. 테이블 뷰와 거의 비슷하게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 뷰도 셀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기까지만 갔을 때 뭐랑 비슷하냐? 테이블 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뷰를 잘 사용하면 콜렉션 뷰도 절반쯤은 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 뷰에는 셀에 대한 배치를 위한 레이아웃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콜렉션 뷰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도 셀을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보게 되면 아이템스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사용할 셀의 종류를 개수를 넣어줍니다. 레이아웃, 셀에 대한 배치를 결정해준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되고요. 기본으로 플로우 레이아웃이 제공이 됩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 스크롤 방향, 그 다음에 섹션 헤더와 푸터 사용 여부를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면 이 하위 메뉴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패치, 셀 컨텐츠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프리패치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콜렉션 뷰의 사이즈 인스펙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인스펙터를 누르게 되면 셀의 크기, 헤더의 크기, 그 다음에 셀 간격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설정 내용은 콜렉션 뷰가 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설정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콜렉션 뷰가 플로우 레이아웃이 아닌 다른 레이아웃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콜렉션 뷰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요, UI 콜렉션 뷰가 됩니다. 이니셜라이저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는 콜렉션 뷰에 대한 레이아웃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이아웃에 대한 프로퍼티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콜렉션 뷰를 쓰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레이아웃을 만들어야죠.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UI 콜렉션 뷰 플로우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셀에 대한 크기, 셀 간격, 스크롤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코드로 콜렉션 뷰 만들고 레이아웃 만드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먼저 만듭니다. 플로우 레이아웃 객체를 만들고요. 셀에 대한 크기, 셀 간격, 스크롤 방향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 이용해서 콜렉션 뷰 객체를 만듭니다. 레이아웃을 넣어주죠. 이런 방식으로 콜렉션 뷰를 코드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콜렉션 뷰는 데이터를 콜렉션 뷰 셀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그러면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테이블 뷰가 데이터 소스에게 제공받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콜렉션 뷰는 데이터 소스에게 섹션의 개수를 제공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섹션의 개수 알았으면 섹션 내에 몇 개의 셀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개별 셀은 어떻게 되나, 콜렉션 뷰 셀을 데이터 소스에게 제공을 받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콜렉션 뷰는 섹션의 개수를 얻어오고요. 각 섹션에 몇 개의 셀이 있는가, 각 셀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데이터 소스에게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콜렉션 뷰에게 데이터 소스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로 할 수도 있고요. 코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뷰에는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가 있어서 이 프로퍼티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콜렉션 뷰의 데이터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이고요. 섹션의 개수 알려주기 옵셔널입니다. 안 만들면 한 개의 섹션. 그 다음에 섹션에 몇 개의 셀이 있는가. 그 다음에 콜렉션 뷰 셀을 제공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덱스 패스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셀에 대한 위치 정보는 인덱스 패스 이용하고요. 여기에 섹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섹션의 위치 정보, 셀의 위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콜렉션 뷰 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는요, 테이블 뷰와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커스텀으로 셀을 만들어야 됩니다. 커스텀 셀을 만드는 방법은 테이블 뷰에서 커스텀 셀을 만든 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커스텀 셀을 만들기 위해서 셀 클래스 만들었죠. 부모 클래스는 UI 컬렉션 뷰 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해서 컬렉션 뷰 셀을 만듭니다. 이거에 대한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이 셀을 만들기 위한 아이덴티파이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셀 준비가 됐다면 데이터 소스는 커스텀으로 우리가 만든 콜렉션 뷰 셀을 콜렉션 뷰에게 제공해주는 메소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소드가 콜렉션 뷰의 셀프 아이템 콜렉션 뷰 셀을 리턴해주는 이런 API죠. 이때 콜렉션 뷰도 셀에 대한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셀을 얻는 것과 없을 경우 새로운 셀을 만드는 그 과정이 DQ reusable 셀 이용해서 합니다. 이때 재사용 아이디를 넣어주죠. 인덱스 패스를 넣어가지고 콜렉션 뷰 셀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셀을 만들어서 콜렉션 뷰에게 그 셀을 제공해주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어요. 콜렉션 뷰의 셀프 아이템 앳 인덱스 패스 리턴 타입은 UI 콜렉션 뷰 셀이죠. 콜렉션 뷰에게 재사용 가능한 셀을 찾습니다. 없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이게 프로토타입 방식입니다. 셀 객체 얻었으면 타입 캐스팅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웃렛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리턴해주면 우리가 만든 이 셀을 이용해서 컬렉션 뷰가 데이터를 출력을 합니다. 컬렉션 뷰는 데이터를 셀을 위해 출력하죠. 데이터가 많아진 경우에는 그만큼 스크롤에 의해서 성능이 느려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공해 주냐? 스크롤에 의해서 화면에 나타나야 되는 컨텐츠를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컬렉션 뷰 같은 경우는 프리패칭이라는 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패칭은요, 셀에 출력되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제공이 됩니다. 그 프로토콜 이름은 UI 컬렉션 뷰 데이터 소스 프리패칭이 되고요. 아웃렛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API는요, 컬렉션 뷰에 프리패칭 아이템의 인덱스가 있어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스크롤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셀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인덱스 패스에 배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요, 셀에 대한 컨텐츠 준비가 오래 걸린다. 미리 준비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패칭은요, 사용자의 스크롤 동작을 분석해서 미리 호출하는데 사용자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래로 막 스크롤 하다가 프리패칭 준비 중이겠죠? 갑자기 반대로 스크롤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리 준비된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캔슬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합니다. 이분은 옵셔널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되고요. 이 프리패칭 하는 거는 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콜렉션 뷰의 성능 향상을 위한 프리패칭을 살펴봤습니다. 콜렉션 뷰도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근데 데이터의 그룹화, 뭘로 하죠? 섹션을 이용하죠. 테이블 뷰 같은 경우는
섹션 헤더와 푸터 쓰기 굉장히 편한데 콜렉션 뷰는 좀 우리가 좀 해줘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콜렉션 뷰에서 섹션 헤더와 푸터를 쓰기 위해서는 콜렉션 재사용 뷰, 콜렉션 리유저블 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섹션 헤더와 푸터 쓰기 위해서는 콜렉션 뷰 속성 인스펙터에서 헤더와 푸터 사용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메뉴는 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섹션 헤더와 푸터 뷰도 마찬가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 아이디를 설정해 줘야 돼요. 콜렉션 뷰에 섹션 헤더와 푸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섹션 헤더와 푸터에도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섹션 헤더와 푸터에 클래스를 만들고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고 아웃렛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섹션 헤더와 푸터를 위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UI 컬렉션 리유저블 뷰를 상속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클래스를 설정해주고 ID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웃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코드는요 UI 컬렉션 리유저블 뷰를 상속받은 클래스 그 다음에 아웃렛 이용해서 레이블을 하나 연결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섹션 헤더와 푸터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 그 다음에 커스텀으로 섹션 헤더와 푸터에 대한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거를 콜렉션에 보이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 데이터 소스에 있는 섹션 헤더와 푸터를 제공해주는 API를 만들어야 돼요. 그 메소드는 콜렉션 뷰에 view for supplementary element of kind 길죠? 이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궁금하죠? 여기서 이게 섹션의 헤더인지 푸터인지 궁금하죠? 이 kind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전달해야 되고요. 이 문자열이 UI 컬렉션 엘리먼트 카인드 섹션 헤더, 푸터에 따라서 섹션 헤더가 되고 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 뷰에는 이 섹션 헤더와 푸터도 재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섹션 헤더와 푸터에 해당하는 뷰, 리유저블 뷰, 그거를 재사용하기 위한 DQ 메소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사용하기 위한 뷰를 찾는 카인드를 넣어주고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는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데 모아서 한번 코드로 작성해 볼까요? 콜렉션 뷰에 뷰 포 서플먼터리 쭉 긴 메소드가 있습니다. 카인드 가지고 비교합니다. 섹션 헤더면 헤더를 재사용 가능 뷰를 찾아야죠. 카인드에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재사용할 것도 헤더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재사용 ID 그 다음에 인덱스 패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여기다가 타입캐스팅해서 값을 넣어준 코드를 작성해서 섹션 헤더에 대한 뷰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면 됩니다. 푸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푸터도 마찬가지로 만들면 됩니다. 푸터에 해당하는 카인드 아마 파라미터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ID 이용해서 푸터에 해당하는 뷰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반영해주고 리턴해주면 섹션 헤더와 푸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콜렉션 뷰에서 사용자의 상호 동작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에 셀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 동작이 일어나겠죠. 셀을 선택할 수 있고요. 셀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셀에 대한 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동작들은 델리게이트, 콜렉션 뷰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선택입니다. 테이블 뷰, 셀을 선택하면 테이블 뷰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선택된 셀을 보여줬어요. 콜렉션 뷰는요, 불친절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해줘야 돼요. 이 셀이 선택되느냐, 선택되지 않았느냐, 사용자한테 알려줘야죠. 그것도 우리가 코드로 좀 짜서 제공해줘야 됩니다. 콜렉션 뷰는 셀 선택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티드, 이거는 사용자가 셀을 터치하고 있는 상태가 하이라이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하고 나면은 그때는 셀렉티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선택에 관련된 것들은 콜렉션 뷰에 셀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중 셀 선택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용해서 가능 여부를 셀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콜렉션 뷰의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셀 선택에 관련된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터치입니다. 셀 터치는 하이라이트가 되죠. 조금 많아요. should highlight at index에서 인덱스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셀을 하이라이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리안으로 false가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상태가 안 됩니다. did highlight, did unhighlight가 있죠. 하이라이트는 터치하고 있을 때 하이라이트, 그 터치가 떨어지게 되면 unhighlight가 됩니다. select 모드가 됩니다. should로 시작하고 불리안만 하는 거. 이 기능은 select 기능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인덱스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셀의 선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return false가 되면 그 셀은 선택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id select와 should deselect,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이 해제될 때 불리는 API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터치 동작 말고 코드를 이용해서도 콜렉션 뷰에 있는 셀을 선택하고 선택된 것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뷰의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셀 선택에 관련된 이벤트를 봤습니다. 셀이 선택될 수도 있고 셀이 선택된 게 해제될 수도 있죠. 콜렉션 뷰는요, 셀이 선택됐느냐 선택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터치와 선택에 관련된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 셀에는요, is selected와 is highlighted에 있어서 선택된 상태인지 혹은 터치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의 배경 이미지나 혹은 선택되어 있을 때의 배경을 해줄 수 있는 속성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셀이 선택된 상태다, 조금 더 다르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클래스 있습니다. 콜렉션 뷰 셀을 상속받은 클래스가 되어 is selected라는 프로퍼티를 재정의 합니다. 상태가 바뀐 이후 선택됐다, 선택된 셀은 테두리 한번 표현할까요? 셀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보더를 주게 되면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선택이 됐다면 위드가 5짜리 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돼요.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is selected, 보더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요, 콜렉션 뷰 셀을 만들 때는 선택을 사용한다, 선택된 셀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콜렉션 뷰에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테이블 뷰에서 충분히 알아봤기 때문에 간단히 API를 보는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에는 셀을 혹은 섹션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API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의 셀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배치 작업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API는 살짝 다르죠? 퍼폼 배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클로저가 들어가죠. 이 클로저에다가 셀 추가,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가 바뀌었어요. 리로드 해야죠. 콜렉션 뷰도 마찬가지로 리로드가 있어서 각 영역별로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콜렉션 뷰에서 셀의 위치를 이동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위치 이동, 테이블 뷰에서는 좀 간단했죠. 테이블 뷰에서는 두 개의 API만 활성해 주면은 셀 오른쪽 끝에 셀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콜렉션 뷰는 안 됩니다. 그게 잘.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콜렉션 뷰에서 셀을 이동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동에 관련된 제스처가 있죠. 오래 눌러서 이동하기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렉션 뷰에 그걸 쓰기 위해서는 셀 이동을 위한 제스처, 오래 눌러서 이동하기, 롱 프레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콜렉션 뷰 컨트롤러가 있는데 콜렉션 뷰 컨트롤러는 이 제스처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콜렉션 뷰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셀 이동하기입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인지. 셀을
끌어다 움직이게 되면 다른 셀들이 알아서 위치를 비켜주죠.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입니다.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 이용해서 셀 이동에 대한 API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셀 이동을 위한 제스처 리코그나이저를 달 겁니다. 그 다음에 제스처 리코그나이저가 사용자 제스처를 인식하죠. 제스처의 단계에 따라서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을 위한 API 호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스처가 시작 단계다. 시작 단계에 불려야 되는 API가 있고요. 제스처가 동작 중이다. 그때 불리는 API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스처를 마칩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한 이동을 마치기 위한 API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API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 뷰에서는요, 데이터 소스에 셀 이동에 관련된 API가 있습니다. can move, 이 셀이 이동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동한 이후에 동작하는 API가 있죠. 이 두 개의 API가 있어야만 일단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을 위한 API가 있습니다. 콜렉션 뷰에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이다. begin interactive movement. 인덱스 패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용해서 현재에 대한 위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d.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을 마치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캔슬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을 취소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셀 이동을 위한 제스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제스처는 오래 누르기, 롱 프레스 제스처 리코그나이저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서 롱 프레스가 발생했다. 그때 제스처의 상태를 가지고 API 호출합니다. 제스처의 상태가 begin이다.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 시작이죠. 이때 begin을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제스처 상태가 change다. 롱 프레스라는 상태에서 셀을 계속 움직이는 상태죠. 인터랙티브한 이동하기 위한 API를 호출해 줍니다. 제스처 상태가 종료됐습니다. 롱 프레스를 떼요. 그러면은 이동을 마쳐야죠. 인터랙티브한 이동을 멈추도록, 종료하도록 작성해 줍니다. 취소됐다. 그럼 취소에 대한 캔슬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스처 리코그나이저의 셀렉터, 그 메소드가 됩니다. 파라미터는 제스처 리코그나이저가 오게 되고요. 현재 포인트에 대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제스처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합니다. begin. 제스처가 시작하는 위치에 그 셀이 있나 찾은 다음에 그 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begin에서 인터랙티브한 셀 이동 준비를 합니다. 제스처에 대한 상태가 change다. 그러면 현재 제스처의 포인트 좌표로 인터랙티브한 이동이 발생하도록 호출해 줍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end 해가지고 인터랙티브한 이동을 마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외에 취소 상태가 됐을 때는 캔슬해서 이동을 취소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셀 이동이 마쳤으니까 데이터 이동이 되도록 역시 코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셀 이동은요, 사용자의 제스처뿐만이 아니라 코드를 이용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뷰에는요, 셀과 섹션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볼까요?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셀과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셀을 무브해서 이동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콜렉션 뷰 컨트롤러입니다. 이거는 테이블 뷰와 테이블 뷰 컨트롤 비슷한 단계입니다. 콜렉션 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역시 콜렉션 뷰 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이 콜렉션 뷰가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콜렉션 뷰 컨트롤러 C를 넣게 되면은 클래스는 콜렉션 뷰 컨트롤러가 되고요. 여기에 루트 뷰로는 콜렉션 뷰가 나타나요. 그냥 우리를 조금 힘들게 했었던 셀 이동 제스처 있죠? 그거는 하나의 프로퍼티만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편해요. 콜렉션 뷰 셀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역시 테이블 뷰에서 커썸 셀에 이벤트 발생하는 걸 어떻게 처리했죠? 델리게이트 이용했었죠? 여기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컬렉션 뷰 셀에다가 컨트롤 만들었습니다. 그 액션 컬렉션 뷰 셀 클래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 정의하고요. 그 델리게이트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셀에 델리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뷰 컨트롤러는 그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그 프로토콜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해 가지고 이벤트를 위임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셀을 만들 때 셀의 델리게이트가 누구인지 셀.델리게이트는 셀프 그 코드가 필요합니다. 컬렉션 뷰에서 셀의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컬렉션 뷰 레이아웃입니다. 테이블 뷰와 컬렉션 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 같은 경우는 셀 배치가 위아래로 되죠. 그래서 스크롤 위아래로 해가지고 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 뷰 같은 경우는요, 이 셀을 어떻게 만드느냐, 레이아웃을 얼마나 다양하게 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셀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플로우 레이아웃을 봤습니다. 컬렉션 뷰 플로우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셀의 배치와 스크롤 방향을 제공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셀이 동일한 설정 가지고 있습니다. 셀의 크기, 줄 간격, 셀 사이의 거리, 푸터뷰와 헤더뷰의 크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왼쪽 위부터 차곡차곡 셀을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컬렉션 뷰 레이아웃에 관련돼서 델리게이트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콜로는 UI 컬렉션 뷰 델리게이트 플로우 레이아웃. 굉장히 길죠. 이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구현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각 셀마다 셀의 크기, 여백 같은 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A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는 해당 인덱스 패스에 해당하는 셀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메소드예요. 이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인덱스 패스에 해당하는 셀의 크기가 가변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가게 되면은 크죠? 조금 작습니다. 더 작습니다. 이런 형태로 셀의 크기를 인덱스 패스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할 수 있냐? 레이아웃을 만들면 됩니다. 레이아웃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다룬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레이아웃을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 컨트롤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카 컨트롤스.com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컬렉션 뷰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컬렉션 뷰를 레이아웃을 구성해 놓고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원 형태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큰 거, 작은 셀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가서 관련된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동작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컬렉션 뷰는 이런 레이아웃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리드 방식의 씬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드 방식의 씬을 만들기 위해서 컬렉션 뷰를 봤었죠. 컬렉션 뷰는 컬렉션 뷰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컬렉션 뷰 셀을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 뷰의 섹션 헤더와 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섹션 헤더와 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재사용 뷰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컬렉션 뷰를 이용한 상호작용 봤습니다. 사용자가 셀 선택하기, 선택된 게 해제되기, 그 다음에 셀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 뷰에 대한 레이아웃을 살펴봤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플로우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아웃의 한계, 그거를 조금 각 셀마다 개별적인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커스텀으로 레이아웃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컬렉션 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리드 방식의 신을 살펴봤고요.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